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암행어사 이정이 찾아왔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관아에서는 세금으로 몽땅 가져가니 농민들은 겨울을 나면 먹을 식량도 남질 않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봄이 되면 박진사한테 벽시로 쓸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소. 그리하여 추수가 끝나면 박진사한테 빌린 값의 18을 갚아야 한다오. 아니 18이면 빌린 값의 2배가 아니여. 맞소. 그러니 박진사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떼이고 나면 관아에서 나와 수확량을 조사하여 남은 곡식의 반을 가져간다오. 그런데 그뿐이 아니요. 마을 회관을 짓는다는 둥, 또 길을 넓힌다는 둥 하면서 또 떼어가고 또 떼어간다오. 그러니 어디 살 수가 있겠소? 저런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오. 보아하니 박진사도 관리들과 한패 같소이다. 뒤에서 무슨 뒷거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곡식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오직 박진사뿐이라오. 이정은 농부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이정은 주막에 방을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이보주모, 여기 술과 안주 좀 내주시오. 아, 알겠소.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잠시 후 주모가 술과 안주를 가져왔습니다. 보아하니 오늘 장사는 끝난 것 같은데 잠시 앉아서 내 술 한 잔 받으시구려. 젊은 사내가 술 한잔 하자고 하니 주모는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호호, 생긴 것은 양반인데 밝히는 것은 주정꾼 못지 않구려. 주모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첫눈에 내게 반했소? 어디 반했다 뿐이오. 내 궁금한 게 참 많소. 아니, 어째 선비답지 않게 이렇게 노골적이요? 그래, 내게 궁금한 것이 무엇이요? 주막집을 운영하니 돈은 잘 버시오. 흥, 나보다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요? 내 기둥서방이라도 하고 싶소? 왜 그럼 아니 돼요. 아니, 샌님 같은 선비님이 어째 건장한 왈패들을 상대할 수 있겠소? 돈 좀 모이면 관리들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세금이다 뭐다 해서 뜯어간다오. 어디 그뿐이요. 또 왈패들이 와서 남은 것을 탈탈 털어가니 돈은 만져볼 수도 없어. 어허, 무법천지가 따로 없구려. 그러니 내 기둥서방을 하려거든 관리들의 횡포와 왈패들을 막아야 할 터인데 감당할 수 있겠소? 허허, 그 정도 일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러면 그렇지 벌써 꼬리 내리는 것이요? 그럼 기둥서방은 그만두고 오늘 밤 나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뜨밤이나 보내면 될 것이요. 뭐 어쩔 수가 없구려. 주모 말대로 합시다. 그리하여 암행어사 이정은 주모와 함께 술상을 앞에 놓고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주모는 암행어사 이정이 마음에 들었는지 코맹맹이 소리를 냈지요. 그렇게 한참이 흘러갔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선비, 시방 자는 것이요? 주모가 술상을 부엌에 두고 오니 선비가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째 그 정도 술도 못 이기면서 기둥서방은 무슨 기둥서방이야. 쯧쯧. 좋다 말았네. 다음 날 날이 박자 암행어사 이정은 옷가짐을 바로 하고 박진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사는 고리대금을 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악명이 자자했지요. 이리 오너라. 어찌 찾아오셨소? 지나는 나그네가 허기져 밥 한 끼 청한다. 박진사께 전하거라. 예끼 이보슈. 여기가 무슨 거렁뱅이들 밥 주는 곳이요? 저리 썩 꺼지슈. 아니 내 놈은 어찌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냐. 아, 그야 물어보나 아니겠소.
괜히 그 말 전했다가 나만 줘 터질 것이오. 일이 인심이 사나워서야. 원, 고리대금으로 떼돈을 벌면서 어째 이리 인색하단 말이냐. 암행어사 이정은 박진사를 만나보진 않았어도 그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서 이리 전하거라.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왔노라고. 아니 그럼 뭐 때문에 왔는지 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오. 사또에 관한 일 때문에 왔다 이르거라. 머슴은 이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으로 보아 양반 같으니 그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알겠소.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머슴은 안으로 달려가 박진사를 불렀습니다. 날이 한양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요. 한양에서 뭐 때문에 날 찾아왔다 하더냐. 그분 말씀으로는 사또에 관한 이야기라 했습니다요. 그 말에 박진사의 동공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니, 사또에 관한 것이라니 또 무슨 말을 하더냐. 그 말씀 외에는 없었구먼요. 박진사는 사또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 사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도 무사하진 못했습니다. 그럼 일단 사랑채로 오라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날이 머슴은 대문으로 달려가 박진사를 사랑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 한양에서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것이오? 나는 도승지 어른을 모시고 있는 승정원 주서 조달수라 하오. 아니, 도승지라면 주상전하를 보필하는 자리가 아니오. 그렇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께서 어찌 저를 찾아온 것이오? 내 우연히 도승지 어른께서 암행어사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소. 임금의 명을 받는 암행어사께서 이 고을의 사또를 조사한다 들었소이다. 아니, 조사라니요. 어찌 조사한다는 것이오? 사또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나라에서 정한 것 외에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소. 하여 조만간 사또는 파직되고 참수형에 처할 것이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참수를 면치 못할 것이오. 그 말에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그 말을 어찌 믿을 수가 있어? 암행어사 이정은 품속에서 자신이 조사한 사또의 비리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잘 아는 마을 사람들 이름과 과도한 징수 목록이 낱낱이 기재되어 있었지요. 박진사는 갑자기 암행어사 이정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오? 그래서 내가 찾아온 게 아니겠소. 어차피 사또는 참수될 것이고 당신은 부패한 관리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니 내가 구제를 해줄까 하오. 그 말에 박진사가 무릎 꿇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살 길이 무엇이오? 하라는 대로 다 하리다.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숨만은 건지고 싶소. 아묘, 지 목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요. 좋소. 그럼 살기를 말해주리다. 일단 사또의 신문이 들어가면 당신의 뒷배를 봐줬다는 증언이 나올 것이요. 그럼 그때 당신의 전 재산을 그 전에 자발적으로 모두 나라에 바쳤다면 말은 달라질 것이요. 그리고 사또의 부정함을 낱낱이 고하면 당신의 목숨은 살 수 있어. 그리하면 내가 도승지께 잘 말씀드려 주상전하의 선처를 받아낼 것이요. 아이고 고맙소 선비. 내 그리할 테니 열흘만 시간을 주시오. 그 안에 준비를 모두 마치겠소. 열흘은 너무 길소. 내 3일 줄 테니 그 안에 준비하여 주막으로 사람을 보내시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조달수라는 승정원 주서가 나가자 박진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말 타고 한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아는 인맥을 통해 알아보니 조달수라는 자는 승정원의 주서가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행어사가 지방으로 암행을 떠났다는 정보도 들었지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닌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어서 내 목숨이라도 살려야 할 게 아닌가. 박진사는 서둘러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 전 재산 문서와 사또의 비리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는 마지막 밤 주막으로 조달수라는 주서를 찾아갔지요. 모두 준비를 마쳤소. 이것은 내가 가진 전 재산 문서요. 그리고 이것은 사또의 비리 증거요. 암행어사 이정은 사또의 비리 문서를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조사한 것은 세 발의 피였지요. 자신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혐의와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성의껏 준비했구려. 그럼 이제 돌아가 내가 말할 때까지 자중하고 있으시구려. 박진사가 돌아가자 암행어사 이정은 비밀 그림자 호위무사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내일은 사또를 잡으러 갈 테니 채비를 갖추거라. 알겠습니다, 나리. 다음 날 아침 일찍 암행어사 이정은 무관들을 이끌고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무관들이 닥치자 관하는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사또, 너의 병폐가 끝이 없구나. 오늘부로 내 놈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노라.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를 파직한단 말이오. 암행어사 이정은 사또의 비리 증좌를 쫙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을 본 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암행어사, 어사, 내 가진 재산을 모두 드리겠소.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시오. 시끄럽다 이놈. 어찌 나라의 녹봉을 받는 자가 나라와 백성을 상대로 갈취와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그 자리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라 준 자리이지 도둑질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여봐라, 사또와 육방들을 모조리 한양으로 압송하라. 암행어사 이정은 부패한 관리들을 포박하여 무관들을 통해 한양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진사에게는 먹고 살 만큼의 농사지을 땅만 주었지요. 박진사에게 가장 좋은 벌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아온 농민들의 삶을 직접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박진사에게는 가장 큰 지옥이었지요. 그리고 부당하게 징수된 백성들에게는 쌀과 곡식으로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지요. 아, 글쎄, 암행어사가 사또와 관리들을 잡아다가 죄다 물꼬를 냈다는 것이야. 아, 정말 이제야 우리도 발 뻗고 살 수 있게 되었어. 참말로 이런 세상이 다 오는구만. 이제 살았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를 암행어사가 지나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환호성이 자신이 암행어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기뻐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에 경사가 하나 더 있구만. 우리 집 아들 고질병을 의원들도 못 고쳤는데 그 무녀말 듣고 병이 다 나았잖아. 아, 그려? 참말로 잘 되었네. 잘 되었어. 내 남편도 몸이 허약해 기운이 없었는데 그 무녀 말 듣고 산에 갔다 오더니 쌩쌩해졌어. 마을 사람들이 신비한 무녀 이야기를 자랑하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 이정은 그 말을 듣고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불쌍한 마을 사람들을 홀려 돈이나 뜯어내는 무당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에 온 김에 그것도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보시오. 방금 말한 그 무녀가 그리도 신통한 것이요. 아, 그렇다니까요. 우리 마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요. 그럼 그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어. 가령 대가로 돈을 많이 받는다던가. 이보시오. 그런 소리 마시오. 우리 마을에서는 신성시하는 분이요. 이정이 암행어사인 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이정을 쏘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미신 따위를 저렇게도 신봉한단 말인가. 무슨 속임수로 마을 사람들을 홀리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군. 암행어사 이정은 무녀가 살고 있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만에야 이정은 무녀가 살고 있는 산속 사당에 도착했지요. 안에 무녀 있어. 들어오시오. 암행어사 이정은 대돌의 신발을 벗어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무녀라기보다 명문 가문의 양반집 교수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위험이 넘치고 쉽사리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가진 젊은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눈은 맑고 깨끗했으며 커다란 눈 속으로 빨려들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이정은 그녀에게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두근두근 빨라지기 시작했지요. 이정에게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대가 신통하게 잘 맞춘다는 말을 들었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한번 맞춰보시오. 그대는 과거에 누군가를 구하다 화상을 입었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오셨소. 그 화상은 10살 때 불길 속 영예를 구하다 생겼소. 내 손등에 상처를 본 것이요. 어젯밤 신령님을 통해 당신이 오늘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깨의 표식을 제게 보여주시지요. 아니, 갑자기 내 어깨는 왜 보려는 것이요? 당신 어깨에 표식이 있지 않소? 뭐 작은 표식이 있긴 하나 대수롭지 않소. 그 표식을 제게 보여주시오. 무녀의 말에 이정은 어쩔 수 없이 상의를 풀어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녀는 천천히 다가와 이정의 어깨를 살펴보았지요. 이정의 어깨를 살펴본 무녀의 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이 표식은 선왕의 혈통만이 가질 수 있는 용의 인장이옵니다. 당신은 선왕의 적자이시며 조선왕의 정당한 계승자이십니다. 그 말에 이정은 깜짝 놀라 무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선왕의 적통자라니. 당신을 길러준 사람은 유모요. 유모는 영모를 피해 당신을 데리고 피신한 것이요. 헌데 그 유모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묻은 채 죽음을 맞이했소. 암행어사 이정은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해졌습니다. 무녀가 말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지요. 헌데 자신이 선왕의 적통자로 왕위 계승자라니 이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당 안의 촛불이 갑자기 일제히 불이 밝혀졌지요. 누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촛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은 그런 모습을 보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을 느꼈지요. 그대의 말을 확신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거짓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소. 그럼 나는 앞으로 어찌하면 되겠소? 앞으로 당신의 운명은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신통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이정은 자신의 몰랐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의 그 말이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정은 무녀의 집을 나와 주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무척 복잡했지요. 어머니라 알았던 분이 유모였다니 그 또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마을의 부조리를 뿌리 뽑은 이정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지요. 그는 궁궐에 있는 내서고에 들어가 자신이 태어난 기록을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자신의 출생 기록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깊은 밤 이정이 다시 내서고로 가고 있었는데 임금이 변복하고 출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이 선비 복장으로 환복을 하고 자정 넘어 호위무사 한 명만 거느린 채 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깊은 밤 출타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암행어사 이정은 변복한 임금의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어느 커다란 기와집으로 들어갔지요. 이정은 뒤쪽 담장을 넘어 불이 밝혀진 사랑채 뒷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죽이며 창문 틈으로 내부를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곳은 조정을 장악한 권신 강학신의 비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책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서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석, 그대는 내가 만든 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선왕의 진짜 혈통들은 모두 제거했으니
이제 안심해도 좋다. 하지만 대감, 혹시 놓친 왕족이 있다면 어찌하옵니까? 그 말에 강학 씨는 차갑게 웃으며 서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첩자들이 10년에 걸쳐 조사한 명단이다. 선왕의 모든 자손을 하나씩 제거했고 마지막 남은 자도 곧 처리할 것이니 염려 말라. 그런데 마지막 남은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 자는 아기 때 유모가 데리고 사라졌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자신의 혈통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녀 설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의 왕이 강학신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왕족도 아닌 강학신이 가짜로 만든 임금에 불과했지요. 강학신이 펼쳐 보인 두루마리에는 왕족들의 이름과 함께 모두 제거되었다고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자신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학신이 또 다른 문서를 꺼내며 말했지요. 이것은 선왕이 남긴 유언서다. 진짜 계승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이것이 내 손에 있는 한 잔에는 안전할 것이야. 저들은 선왕의 적통자가 현재의 암행어사 이정인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명을 본명처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선왕을 죽게 하고 왕족의 씨를 말린 것은 모두 강학신의 짓이었지요. 내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고 말 것이야. 내 반드시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말겠어. 그는 곧바로 말 타고 무녀 설심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무녀가 있는 설심의 사당에 도착했지요. 그대의 말이 맞았더이다. 나는 선왕의 적통자였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강학신이 모든 왕족을 제거했더이다. 나도 그 명단에 있었소. 무녀 설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영원히 자신의 손에 쥐려는 자이지요.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강학신이 적통 왕세자들을 죽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을 것이어요. 그러니 때가 오기 전에 그를 칠 수 있는 만만의 준비를 해놓아야지요. 알겠소. 네, 그럼 지금부터 그자의 비리를 찾아내겠소. 이정은 왠지 어느 순간부터 무녀 설심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날 때면 가슴이 설레었지요. 가슴이 답답하구려 나와 같이 바람 좀 쐬지 않겠소? 그러시지요. 두 사람은 사당을 나와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앞으로 상대해야 할 사람은 거대한 세력을 가진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지요. 한낱 지방 관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정은 거대한 일을 앞에 두고 가슴에 무거웠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쩌다 무녀가 되었소? 그 말에 무녀 설심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을 회상하는 듯 했지요. 저의 어머님은 무녀였습니다. 헌데 어느 날 당신의 유모가 어머니를 찾아왔었지요. 유모는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당신을 지킬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나의 유모와 당신의 어머니는 이미 연이 있었구려. 어머님은 유모에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당신이 왕의 적통자임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은 위험을 감지하고 저를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강학신의 수하들이 우리를 뒤쫓기 시작했었지요. 아니, 그렇단 말이오. 나 때문에 그대 모녀가 고생이 많았구려. 설심은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어머님은 강학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만 이곳 사당에 남겨둔 채 어머님께서는 스스로 목을 매셨습니다. 당신과 유모의 행방을 아는 이는 제 어머님뿐이었으니까요. 그 길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셨지요. 설심의 말에 이정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설심의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었지요.
이정은 가슴이 답답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녀 설심아 그녀 어머님께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지요. 힘내셔야 합니다. 당신은 분명 이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설심이 이정을 격려하고 있었지요. 이정은 가슴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설심을 버럭 안았지요. 그 가슴 아픈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어? 나 때문에 어머님을 잃은 고통이 그 얼마나 크셔겠어. 내 100번을 사죄해도 그 빚을 갚지 못할 것이요. 마안하고 미안합니다. 암행어사 이정은 그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 된 것이니 그 아픔은 배가 되었지요. 내 평생을 바쳐 이 은혜를 당신께 갚겠소. 당신의 아픈 기억을 내 사랑으로 감싸드리리다. 언젠가 당신이 날 찾아올 것이라 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뒤를 이어 당신을 지켜내는 것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한 나의 역할입니다. 고맙소 설심. 내 반드시 당신만큼은 어머님처럼 잘못되게 놔두진 않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원수에게 꼭 복수하리라 다짐했지요. 다시 사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침착하게 차를 마시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월 보름달이 뜨는 밤, 신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날 강학신의 집에 숨어들어가 선왕의 유언서와 그가 사주해 왕족을 죽인 문서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짜 왕 출생을 밝혀내면 구장군께서 당신을 도와적들을 일망타진할 것입니다. 알겠소. 내 시키는 대로 하리다. 반드시 선왕의 유언장과 사주문서를 찾아오겠소. 다음 날 이정은 호위무사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이틀 후 보름달이 뜨면 강학신의 집에 침투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그 집의 동태를 미리 살피거라. 알겠습니다. 어사. 이정의 호위무사는 강학신의 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보름날 밤이 되었지요. 그들은 강학신의 집 담장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살펴는 보았느냐? 네, 살펴보았습니다. 곧 보초병들의 교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뒷문 담장을 넘어 사랑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 보초병들의 교대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강학신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에 있는 서재로 들어갔지요. 헌데 신령님의 도움이 있었는지 깨어나 있는 사람 없이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저쪽을 찾아보거라. 나는 이쪽부터 찾아보겠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선왕의 유언장과 사주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다 보니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서재의 책장을 비추었지요. 그 순간 신령님이 도울 것이란 설심의 말이 생각난 이정은 달빛이 비추는 책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책장을 밀치게 되었는데 책장이 문처럼 열리는 것이었지요. 철수야, 이곳이 비밀 공간이 틀림없다. 이곳을 찾아보자. 두 사람은 책장 뒤 비밀 공간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문서함들이 있었는데 모두 불법을 저지른 문서들과 비리 문서들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문서함에서는 선왕의 유언장과 왕족을 살해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짜 왕에 대한 신분과 출생 기록도 있었지요. 철수야, 이제 되었다. 이제 이 문서들이 사라진 것을 알면 안 되니 이곳을 태워 흔적을 없애버리자꾸나. 알겠습니다. 어사, 먼저 이곳을 빠져나가시지요. 제가 불태우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암행어사 이정은 모든 문서를 보자기에 싸서 들여맸습니다. 그리고 먼저 강학신의 집을 빠져나왔지요. 그러자 호위무사 철수가 서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서재는 삽시간에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요. 서재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철수는 귀신 같은 솜씨로 강학신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설심의 사당에 모였지요. 서재가 모두 불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들은 문서가 없어진 것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구장군을 만나면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장군은
유모의 숨겨진 아들이옵니다. 유모가 죽기 전 구장군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반드시 이정 왕자님을 도와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우고 조정을 바로잡으라 하셨지요. 하여 구장군께서는 이정 왕자님이 나타나실 때를 대비해 많은 병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오, 그렇소?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구려. 이 모든 것은 유모와 제 어머니께서 계획을 세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랬구려. 내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연통을 띄웠으니 내일 밤 자정 구장군께서 직접 이곳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이정 왕자님께서는 어깨의 표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밤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구장군이 사당을 찾아왔지요. 어서 오시오. 구장군. 왕자마마를 뵙사옵니다. 자, 그럼 내 어깨에 표식을 보여드리겠소. 이정은 웃옷을 벗고 어깨에 표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왕자님의 표식이 틀림없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게 그림을 그려주셨었지요. 이제 증빙 증거도 확보했고 모두 모였으니 내달 금은밤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날은 신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요. 구장군께서는 군을 이끌고 강학신과 그의 일당을 잡아들이고 왕궁을 장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소. 내 이미 성문과 국문을 지키는 병사들을 내 사람들로 심어놨소. 이거 참 내가 할 게 없구려. 벌써 이런 준비를 모두 마쳐놨다니. 왕자님께서는 궁이 장악되면 조정대신들 속에서 옥석을 가리셔야 합니다. 조정대신들 중 상당수는 강학신의 사람들이랍니다. 알겠소. 내달 금음이 되기 전에 대신들에 대한 뒷조사를 모두 마쳐놓겠소. 그렇게 산속설심의 사당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은 조정대신들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고 구장군은 비밀리에 키워온 병사들을 한양 성안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했지요. 이미 성문에 지키는 병사들도 모두 구장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한 병력이 성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었지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드디어 금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장군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권력자 강학신과 그의 일당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장군은 남을 병력을 이끌고 궁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임금을 지키는 내금위장이 수십 명의 금군을 이끌고 구장군 앞을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시오, 구장군. 어찌 무력으로 궁을 들어온 것이요? 내금위장, 지금 당신이 지키고 있는 임금은 가짜요. 그는 강학신이 세운 허수아비 노비 임금일 뿐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이분이요. 그때 구장군 뒤에서 이정이 말 타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대는 암행어사가 아니요. 그대가 선왕의 적통자라는 무슨 근거가 있소? 여봐라, 철수야. 내금위장에게 선왕의 유언서와 그가 왕족을 죽이라 사조한 문서를 보여주거라. 알겠습니다. 왕자님. 내금위장은 호위무사 철수로부터 모든 증거를 보았습니다. 선왕의 유언서에는 적통자에겐 어깨에 표식이 있다 했습니다. 제게 보여주실 수 있겠는지요? 알겠소. 내 보여드리리다. 이정은 말에서 내려 내금위장에게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왕의 유언서에 있는 대로 어깨에 표식이 있군요. 허나 지금 임금의 어깨도 확인해 봐야겠소. 모두들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알겠소. 기다리고 있겠소. 내금위장은 곧바로 임금이 있는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역도들은 모두 물리쳤느냐? 전하제게 전하의 어깨를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내 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내금위장은 임금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자 그의 목에 검을 들이댔습니다. 지금 당장 어깨를 제게 보여주지 않으면 목을 칠 것입니다. 내금위장의 서슬퍼런 검 앞에 잔뜩 겁먹은 임금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양쪽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임금의 어깨를 유심히 살펴본 내금 이장이 말했지요. 여봐라. 이자는 가짜다. 이자를 포박하라. 내금 이장은 선왕을 모셨던 충직한 금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왕의 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지요. 선왕의 유언서와 다른 가짜 임금을 그는 가차없이 포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정 앞에 무릎 꿇고 충성 맹세를 하였지요. 전하, 이 목숨 바쳐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 궁궐과 조정을 순탄하게 장악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강학신과 그의 일당은 모두 자표와 고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대전함 마당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모든 증좌가 완벽하게 준비된 마당의 강학신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모두 토설을 하고 말았지요. 강학신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은 모두 삭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이정은 임금이 되었고 설심를 중전으로 맞이했지요. 중전. 이 모든 게 중전 덕분이요. 과찬이십니다. 주상께서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잘된 것이지요. 그날 밤 임금이 된 이정은 중전의 침소에서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불이 펄럭거렸지요. 오, 아직도 내 것이 멀쩡하오. 이제 오늘은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볼 정사도 많을 것이온데. 아니 그럼 이것을 이리 둔단 말이오. 도저히 안 되겠소. 한 번 더 이불 속으로 들어갑시다. 임금 이정은 설심을 이끌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지요. 그렇게 이정과 설심은 평생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